온라인으로 국민 누구나 법안 개정을 청원할 수 있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가 오늘 개설됐습니다. 법률방송이 사이트 1호 청원으로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 도로 진입 제한을 풀어줄 것을 청원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팀이 바뀌기 전 최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서울 홍대 입구역 부근에서 20대 일본 여성을 모욕하며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어제 저녁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오는 13일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윤수경 변호사와 알아봤습니다. 1월 1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2017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 통행 제한의 적절성 여부와 대안을 모색해보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제한은 도로교통법 등 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슈여서 문제 해결은 결국 국회 몫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국회 홈페이지에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이름의 사이트가 개설됐는데요. 국민 누구나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이트로 국회 입법, 이제 국민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이 국회 사무처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률방송이 1호 국민동의청원으로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제한을 풀어달라는 청원을 냈습니다. 앞으로 진행 경과 등도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법률방송은 2017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제한의 역사와 배경, 적절성, 해외 사례 등에 대한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정식 오픈한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입니다. 회원가입 후 청원서 등록을 클릭하면 원하는 입법 청원을 국회에 올릴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제한을 풀어달라는 청원을 직접 올려봤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오토바이에 대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전면 금지하는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오토바이가 사고를 많이 낸다는 것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청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주소가 자동 생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 누구나 바뀌었으면 개선됐으면 하는 방향과 내용으로 관련법을 바꿔달라고 청원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국회는 멀지만 인터넷은 가까우니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좀 더 고용이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이제는 그런 생각들을 법으로 직접 제안할 수 있고 또 국민동의청원 처리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청원서를 등록한 뒤 생성된 인터넷 주소를 SNS 등을 통해 주위에 공유해 30일간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1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국회는 청원 요건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청원을 사이트에 정식으로 공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30일간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정식으로 청원이 접수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됩니다. IT 기술을 활용해 국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입법 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청원인이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개정안 없이 그냥 어떤 취지의 어떤 내용의 청원을 이렇게 내용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게 청원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소관위로 회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소관위 검토 과정에서 아마 좀 구체화될 거예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의 도입 근거를 두고 청원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됩니다. 청와대 청원의 경우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도 정부 관계자 답변으로 처리가 완료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심사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청원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국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라는 명칭도 국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한다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회가 전자청원 시스템 이름 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며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삶이 법에 더 많이 녹아들 수 있도록 국민동의 청원이 함께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민 누구나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며 온라인 국민동의 청원이 처음 국회에 도입된 만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면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그제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로 검찰이 뒤숭숭한 가운데 인사 다음 날인 어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늘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함의가 뭘까요? 유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 여민관 자치발전 비서관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연풍문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수사상 필요한 증거 목록을 청와대에 제시한 뒤 자료를 이미 제출받는 형식으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등 청와대 인사들이 공공병원 설립 등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을 설계하는 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장 전 선임 행정관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균형발전이 압수수색에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균형발전이 고문단 활동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균형발전위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송 시장은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 중이던 2017년 12월 균형발전이 고문으로 위촉됐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장관들이 대거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당시 고문단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고위 인사들이 위촉됐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청와대와 함께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공약 수립과 수행에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지난 8일 송 시장의 측근인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보를 소환해 관련 내용을 캐물었습니다.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된 지난 8일 송 시장의 최측근 특보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어제와 오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청와대를 잇따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서울중앙지검 차장과 부장검사 인사 등 후속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수사팀이 흩어지기 전에 혐의 입증에 필요한 최대한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자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현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검찰국장 등 요직에 발탁된 이성윤 검사장이 부임합니다. 이번 달 안으로 단행될 중간간부 후속 인사에서 김태은 공공수사 2부장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 수사 실무 책임자들도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임으로 누가 오더라도 사건을 이른바 뭉갤 수 없도록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수사에 피크를 올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게 검찰 안팎의 시선입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검사는 보통 자신의 수사가 무시당하거나 제대로 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며 못 견뎌야 한다며 어떡하든 대못을 박으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오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일절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가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건 2018년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지난해 12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비리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새해 첫 본회의가 어제 진행이 됐는데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깜짝 상정됐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어제 진행된 이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서 반쪽으로 진행이 됐죠? 네, 어제 새해 첫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저녁 7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당초 본회의 안건에는 없었는데요. 이 의사 일정을 변경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13일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를 않았나요? 네, 애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안건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어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그대로 종결이 선포가 됐습니다. 민주당도 곧바로 표결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는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표결 전까지 최대한 협상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공수처 설치 법안과 함께 이 검찰 개혁을 위한 양대 중추 법안으로 좀 꼽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서 국회 패스트트랙 전국의 사실상 마지막 고개라고 할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된 것인데요. 어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찰과 경찰 간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의 조직, 직무, 인사를 규정한 검찰청법 두 가지 개정안이 그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일부 범죄를 특정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수사를 경찰에 이양하는 것이 큰 골자가 되겠습니다. 검찰은 이제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산비리범죄나 경찰 공무원 범죄, 대형 참사 사건 등 이런 사건의 경우에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경찰이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무혐의 판단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굵직한 변화가 되겠는데요. 즉 이제 현재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이 무혐의 판단 속에 종결한 사건 기록을 검찰이 90일 동안 확인하고 재수사할 수는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경찰을 견제하는 방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경찰과 검찰 간의 역할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이 법안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제 형사 절차에 대해 이제 중대한 변화를 가지고 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검찰과 경찰 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사건 처분 권한과 이의 제기 절차 이런 것들이 새롭게 규정되기 때문에 국민 모두에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앞서서 오는 13일에 이 법안을 표결하고 검찰청법 개정안도 잇따라서 처리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 조치를 완료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향후 절차로는 지금 어떤 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그래서 이달 내에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각각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이제 남게 되는 절차는 대통령령과 이제 수사 준칙을 마련하고 부장검사 및 평검사의 후속 인사 등 이런 세부 조치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네. 이게 보면 참 요 며칠 동안 많은 일들이 좀 일어난 것 같은데요. 이 추미애 장관의 이 검찰 인사 단행부터 이제 이번 법안 상정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 좀 변호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사퇴 그리고 또 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 또 청와대와 검찰 간의 첨예한 갈등 등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혼란이 지금까지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13일 날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해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임명동의안 인준 부결을 벼르고 있고요. 추 장관의 탄핵소추 요구안과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국이 또다시 경량에 휩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이번에 검찰 인사도 그렇고 법안 처리도 그렇고 좀 여야 간 합의가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홍대 입구역 인근 번화가에서 20살 일본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34살 박모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아침 6시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일본인 여성 A씨를 모욕하며 폭행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내팽개치는가 하면 A씨를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대 모욕을 하고 일본인을 싸잡아 비하하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방 씨의 폭행으로 A씨는 뇌진탕 등 정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 일행이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 등을 SNS에 올리며 논란과 파문이 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 씨가 자신의 일행을 쫓아오며 추근거려 거부했더니 욕설과 모욕을 하며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자신을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방 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무릎으로 가격한 적이 없고 상해도 입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모욕의 정도가 중하고 약자인 외국 여성의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9단독 박수현 판사는 오늘 방 씨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한 부분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상해가 아니라는 방 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사실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두통 등으로 응급실에 이송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방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유입니다. 작년 9월이면 반일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인데 개인적으로 추근되다 거절당하자 홧김에 그랬는지 반일 감정이 잘못된 방식으로 발현된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있다고 하니 이번에 구치소에서 개 못 준다는 재버릇을 버리고 좀 고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